왜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풍경이 있잖아요. 남해의 푸른 항구를 품은 이 공원엔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아주 특별한 커플이 있답니다. 손 좀. 아이고. 에이, 잠깐. 인생의 황혼기, 그 곁을 함께하는 할머니의 소중한 단짝. 우와, 저 갈래? 가볼래요? 하지만 봉이에겐 할머니와 매일 함께 해오던 이 산책길이, 신나게 뛰놀던 잔디밭이 어쩐지 낯설기만 합니다.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할머니 곁을 지키는 봉이. 멀어지는 친구들을 그저 바라만 보는 봉이와 그런 봉이를 말없이 지켜보는 할머니에겐 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모두가 떠난 텅 빈 공원을 나서는 할머니와 봉이의 뒷모습에 어쩐지 아쉬움이 가득한데요. 봉이와 할머니의 조금은 특별한 겨울 이야기,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올해 81살의 김표재 할머니 곁에서 마치 갓난쟁이 아기처럼 24시간 매 순간을 함께한다는 윤석은 올해 2살 된 믹스견 봉입니다. 웅아, 뜬금 거 줄까? 응? 어찌나 듬뿍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할머니는 안즈나 서나 봉이 생각뿐 봉이부터 살피고 챙긴다는데요. 좋지. 효자손이에요? 네, 어졌어. 네가 내는 거 줘야 되지. 할머니의 효자손도 봉이 차지일 만큼 할머니가 녀석을 이토록 애지중지하는 이유, 그건 바로 자, 저리 가봐라. 가보자. 저리 가봐라. 옳지. 녀석이 할머니의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입니다. 아휴, 가지 마요. 봉이의 뒷다리가 왜 저런 걸까요? 바닥에 다리를 질질 끈 채 힘겹게 할머니에게 향하는 녀석. 아, 이렇게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네요. 네, 다리 두 달로 힘이 없어갖고. 왜 그래요? 할 수가 있나, 야. 한번 써봐라. 할머니조차 그 이유를 모르신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뒷다리를 쓰지 못한 채 풀썩 주저앉더니 그 뒤로 일어서지도 뛰지도 못한다는 건데요. 몸이 이렇다 보니 집 마당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한 봉이. 아휴, 마비된 하반신을 끌고 다니다 보니 할머니는 그런 봉이가 행여 다칠까 이렇게 대야 안에 녀석을 넣어두고 수시로 두꺼운 수면 양말을 뒷다리에 꽁꽁 싸매 두신답니다. 끄갖고 피가 났었어. 피가 난다고요? 요 시민바닥이야. 예. 한 번만 갔다 오면 피가 철철해. 얼뜻 볼때 뒷따라. 아이고, 바닥에 다리를 끌고 다니니 상처가 아물 날이 없고 이에 할머니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바로 두꺼운 수면 양말이었던 거죠. 때문에 요즘 할머니에겐 봉이의 다리를 보호해주는 1등 공신 수면 양말이 봉이 다음으로 살뜰히 챙기는 중요한 물건이 되었다네요. 할머니 니 덮는 거 어깨 두디 어깨. 늘 봉이 걱정뿐인 할머니처럼 할머니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아이고 기어코 할머니를 따라 힘겨운 걸음을 옮기는 봉이. 어느새 대문 앞에서 애처로운 얼굴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네요. 아유, 이게 나가 있네. 할머니 찾아오나? 가자. 그래, 가자. 옳지. 에이, 잠깐 가자. 오매불망 할머니 그림자를 자처하는 녀석이 기특하면서도 행여 다리에 상처라도 생길까 얼른 돗자리를 펴주는 할머니. 그리곤 봉이 다리를 직접 주물러 주시는데요. 그런 할머니의 손길에 봉이 윤석 팔라닥 누워 애교를 부리네요. 비록 몸은 자유롭지 못해도 할머니만 곁에 있으면 세상 두려울 게 없어 보이는 녀석. 저리 가. 할머니의 장난에 얼른 할머니 품을 파고드는 게 아이고 보통 껌딱지가 아닙니다. 청 앉으시면 내 붙어가 안 던질라게. 아, 안 늦었나? 그래. 원래도 할머니 껌딱지였던 녀석이 뒷다리를 못 쓰게 된 뒤엔 한시도 떨어지려 하질 않으니 그 모습이 더 안쓰럽답니다. 이것도 열어라. 대체 봉이는 언제부터 뒷다리를 못 쓰게 된 걸까요? 11월 2일 날 잠시방에 2시간 자고 일어났대. 여기 앉아갖고 봉아 부리면 막 가뜩 하는데 아무 끼책임서 봉때는
그래. 다리를 두 개 놓지. 그런데 그 병원에 가니까 그 MRI인가 뭐 비싼 거를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돈도 없고 그래 떡하면서 오면 오르네. 불과 3달 전만 해도 봉이는 온 동네를 누비고 다닐 만큼 건강하고 활발했었답니다. 왜 갑작스럽게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건지 이유를 찾기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고가의 정밀 검사 없인 날벼락처럼 찾아온 마비 증상의 원인을 알 수 없었다는데요. 누가 이거 좋다고 고기라고. 아, 저, 거기에 예. 있는 거예요? 형편상 봉이의 아픈 다리를 치료해 줄 수 없는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에 이웃들까지 나서서 먹을 걸 챙겨주고 있답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아는지 아이고 봉이 연석 맛있게도 먹는데요. 봉이를 향한 이웃들의 관심 덕분에 마음만은 따뜻한 겨울인 것 같죠? 봉이의 끼니를 챙기는 일과 더불어 할머니가 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뜨거운 수건찜질. 정말 정성이 보통이 아니신데요. 맛있는 데다가 비순한 데랄까. 80이 넘은 나이에 다리가 불편한 반려견을 이토록 지극정성 보살피는 일이 어디 쉬울까요? 하지만 이토록 애지중지 녀석을 챙기는 데엔 다 사연이 있답니다. 쓰레기통에 우리가 쪼가가 이렇게 쪼가. 쓰레기통에? 예, 박스다가 박스 안 담아갖고 그 쓰레기 무디무디 군데 이 동별로 열어갖고 놔놓은 데 있거든요. 네. 저 밑에가 그래서 쪼가갖고 불상 잡고. 쓰레기 더미 속 박스 안에 버려져 있던 작은 강아지 한 마리. 봉이와 할머니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답니다. 자식들 모두 출가시키고 홀로 외로이 지내던 할머니에게도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했던 봉이에게도 이 만남은 서로의 삶에 커다란 위안이 되어주었는데요. 할머니는 이제 봉이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지만 부잣집에 태에 가시면 벌써 나사 시킨데 내가 돈이 없어 지기만 싶어갖고 그래 잘 살았으면 되게 일하시니까 썩 썩는데 근데 내가 2살도 안 되는데 더 좋은 주인을 만났더라면 아픈 다리를 고쳐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 미안한 마음이 드신답니다. 그날 저녁 날이 저물자마자 봉이와 함께 방으로 들어오는 할머니. 행여 봉이가 추울까 봉이 잠자리부터 챙기곤 뒤늦게 자리에 누우시는데요. 아이고 누워서도 할머니 신경은 온통 봉이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렇게 애틋한 밤이 지나고 밤새 별일이 없었을까요? 눈 뜨자마자 봉이부터 닦이는 할머니. 말끔해진 얼굴로 마당에 나와 있던 녀석의 표정이 어째 좀 수상하다 싶더니 아이고 아니 높은 평상에서 그대로 뛰어내립니다. 다리도 불편한 녀석이 대체 어딜 가려나 했더니 아 까비 엉잖아 아 대문 밖에 좋아하는 여친이 있었나 봐요. 아유 바닥에 쓸리는 다리가 아플 법도 한데 사랑 앞에 아픈 것도 잊은 건지 그저 신바람 난 봉이. 아이고 내내 집에만 있다가 모처럼 반가운 여자친구를 만나서 그런가 오늘따라 봉이 연석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네요. 늘 얌전히 있어서 몰랐는데 오 여자친구를 보자마자 마당을 박차고 달려가는 걸 보니 봉이 연석 아주 로맨티스트 기질이 다분한 것 같죠. 덕분에 할머니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지만 말이죠. 곡을 막 뛰어내리네요. 그 높은 데 뛰는 너 건강했을 땐 통이와 함께 동네 여기저기를 쏘다니며 알콩달콩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봉이지만 다리가 불편해진 뒤론 멀어지는 통이를 더는 쫓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 에휴 금세 시무룩해진 봉이. 그런 봉이를 위해 할머니가 생각해낸 게 짜자잔 바로 요 카트 바구니 산책이랍니다. 뒷다리를 못 쓰게 되면서 자유로운 산책이 불가능해진 봉이가 행여 답답해할까.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유모차 대용 카트에 봉이를 싣고 콧바람을 쐬주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맨날 산책시켜줘야 돼요?
불쌍해서. 아. 그래, 가만히 있었어. 봉이를 데리고 할머니가 향한 곳은 근처의 한 공원. 마치 사랑방처럼 동네 주민들과 반려견들이 수시로 모여 산책을 하는 곳인데요.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잔디를 뛰어다니며 친구들과 놀던 이곳이 봉이에겐 더 이상 신나는 놀이터가 아닌데요. 이거 먼지가 가고 잡아갖고. 봉아, 어쩌겠노. 응? 자리 하지 말고 빨리 낫자, 알았지? 응? 알겠지? 이뻐라. 응? 우리 애들 데리고 산책 오면 네. 할머니하고 오기도 하고 또 혼자 막 뛰어놀고 이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봉이 안녕. 워낙 활발했던 녀석이기에 봉이에게 찾아온 시련이 믿기질 않는답니다. 봉이야, 봉이 날라다녀요. 와, 제트기처럼 날라다니고 어디서 손잡아서 뛰는 거 옆에 딱 서가 있고 그래. 얼마나 반가지고 망상공인 지킴이라고 해야 되네. 네. 건강할 땐 함께 뛰놀던 친구들이니 이렇게라도 만나 시간을 보내면 활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째 대면 봉이를 피하기 바쁜 친구들. 달라진 봉이의 모습이 낯선 걸까요? 반가운 마음에 다가서는 봉이와 달리 좀처럼 곁을 주지 않는 친구들이 서운한지 봉이 윤석 다시 할머니 품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아휴, 동네를 주름잡던 녀석이 이제 할머니 품만 찾는 애기가 돼버렸네요. 할머니 버쩌래 저래. 착하라. 거기다가 아이고 전에 없던 질투까지. 할머니 만지지 마라. 샘 부린다 이거. 어이 망상공원 토주대감님 진정하이소. 고마 진정하이소 고마. 괜찮아요 괜찮아. 가본다. 봉아야 괜찮아. 이거 어쩌기라고. 괜찮아. 잠깐 짠다 가짜네. 아픈 뒤로 봉이 윤석 투정쟁이 애기가 다 된 것 같죠. 뻥아 우집 가자. 이야, 얼차야, 야. 아픈 다리 때문인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시무룩해진 봉이. 그런 녀석을 데리고 집으로 향하는 할머니 발걸음이 왠지 무거워 보입니다. 똥을 쌌어. 아무리 붕대로 수면 양말로 꽁꽁 싸매도 봉이 다리에 상처가 가시지 않는 것처럼 할머니가 아무리 애지중지 보살핀들 봉이를 다시 걷게 해줄 수가 없으니 할머니라고 그 마음이 어디 편할까요? 뻥아. 봉이의 다리에 문제가 생긴 그날부터 늘 전전긍긍 편할 날이 없다는 할머니. 할매 얼마나 또 많이 울었네. 이 개뜸에. 아, 많이 우셨어요? 처음에 많이 울었다. 이제 정이 들어갔고. 잘 만났어 그래. 할머니 잘 만났다고 안 가네. 아우 그럼요. 이렇게나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봉이가 예전처럼 다시 네 발로 뛸 수 있길 바랄 뿐인데요. 며칠 뒤 양손 가득 뭔가를 들고 봉이를 찾은 이웃 주민들. 무슨 일일까요? 그 잘못입니까? 몽이 사연을 아시는 분들이 네. 몽이 위해서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웃자간데 이렇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아구 감사해라. 봉이의 사정을 아는 동네 분들이 봉이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잔뜩 보내주신 건데요. 우와 갑작스런 선물 공세에 봉이도 어안이 벙벙한 눈치죠. 어머니 전화번호 있습니다 이거. 네. 네. 전화번호가 적힌 목걸이에 푹신한 보금자리까지. 좋지 봉아. 좋냐? 아이고 먹거리가 예쁘네. 진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선물입니다. 잘 받아가지고 다시 친구들하고 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아니 통이하고 어차피 같이 뛰 다녔는데 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뛰 다닐 수 있을런지 뛰 다녔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봉이가 다시 걷기 위해선 정밀 검사를 통해 다리가 마비된 원인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먼지 너무 심하게 돼요. 그래서 병원을 찾았는데요. 우선 봉이의 걷는 모습을 통해 육안으로 다리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뒷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 원인을 이번엔 찾을 수 있을까요? 미안한데 발 한번 꼬집어볼게. 잠깐만 보자. 아이고 그래. 그런데 수의사 선생님이 다리를 꼬집자 아프다는 듯 다리를 움직입니다. 이거 긍정적인 반응 아닌가요?
지금도 이제 다리 당기면 약간 자기가 힘을 주려고 한다 그렇죠? 완전 신경이 차단돼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추정은 좀 디스크 쪽에 신경의 어떤 압박이나 손상이 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직 신경이 살아있다니 왠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죠? 정말 디스크 때문에 봉이의 다리에 문제가 생긴 건지 MRI 검사를 통해 진짜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봉이는 척추 디스크에 이러한 탈출에 의해서 나타나는 디스크 신경의 압박이 아니고 오히려 척수 내에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척수염 질환입니다. 이렇게 척수가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는데 여기가 중간이 어때요? 뭔가 하얗게 있죠. 자기 몸에 있는 조직과 자기 몸에 있는 혈액들이 비정상적으로 특이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이의 뒷다리에 문제가 생긴 건 디스크 때문이 아니라 척수 안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염증이 생겨 마비가 온 거랍니다. 특히 봉이처럼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은 개들에게 종종 생기는 그런 질환이라는데요. 면역내계 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이나 다양한 척수염의 원인들을 우리가 약물로서 대응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약 70% 정도의 호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인 건 위험한 수술을 하지 않아도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만 잘 병행하면 다시 걸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아이고, 그 소식에 우리 할머니 그간 참아온 눈물을 보이고 마는데요. 그간 봉이의 다리를 치료해주지 못한 게 내 마음에 걸렸던 할머니. 봉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당분간 입원 치료를 위해 봉이를 이곳에 홀로 두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할머니는 마음이 영 편치 않은 모양이십니다. 집에라 할머니 또 네 맘대로 올게. 똥아. 아유,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할머니 또 눈물을 쏟아내시네요. 울지 마세요. 한 번씩 연락 드릴게요. 아, 사진도 찍어가 내가 보낼게. 병원 식구들의 따뜻한 말에 겨우 발길을 돌리는 우리 할머니. 일주일 정도 걸리는 집중 약물 치료만 끝나면요. 재활 치료는 집에서도 가능하다니까. 할머니,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아셨죠? 한편 봉이는 할머니 곁으로 돌아갈 그날을 위해 집중 치료에 돌입했습니다. 약물과 신경을 자극하는 전기 침 치료를 통해 척수 신경에 생긴 염증을 조금씩 완화시켜 나갈 계획인데요. 꾸준히 치료가 지속되면 마비된 신경이 서서히 돌아올 거라고 하네요. 봉아, 할머니 봐서라도 치료 잘 받고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다. 알았지? 봉이의 마비된 신경을 살리는 집중 치료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퇴원을 앞둔 봉이를 만나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윤석, 많이 좋아졌을까요? 잠깐만요. 설마 저 친구 봉이 맞아요? 어머, 얘 서 있는 거잖아요. 뒷다리 땅에 딛고. 어머 세상에, 보고도 믿겨지질 않네요. 이 모습을 할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와, 벌써부터 눈에 선하네요. 어이구 기특해라. 그렇지. 이대로라면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마음껏 뛰노는 봉이를 머지않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까지 봉아, 우리 더 힘내고 파이팅하자.